일단 그러면은 차 나오고 지금 3개월 조금 넘으셨는데 네. 15,000원 쓰신 거예요? 네. 정말 괜찮네. 뒤가 좀 오래 많이 왔었잖아요. 부천시에는 뒤가 거의 안 보여요. 이 차 별명이 안 나온 이기예요. 안 나오니? 안 나오니? 너무 안 나와서. 안녕하세요, 카이드라인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차주님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오너 리뷰입니다. 이제 막 추석이 지났고요. 하늘을 보니까 완연한 가을 날씨인 것 같습니다. 주차장 근처에 있는 나무들도 울긋불긋하게 이쁘게 물들어가고 있고, 이런 날은 정말 캠핑을 가거나 차박 가기 좋은 날씨죠. 오늘 만나실 차량은 아이오닉 5입니다. 아이오닉 5 차박을 하기엔 굉장히 최적화된 차량이죠. 그러면 오너님과 만나서 차량의 장단점들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 강남구에서 일하고 있는 34살 직장인입니다. 차가 상당히 예쁘네요. 네. 언제 구매하셨죠? 저는 6월 2일 날 결제를 해서요. 네. 6월 3일 날 출고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한 3개월 조금 네네네, 맞습니다. 넘었네요. 주행거리는 어느 정도 되시나요? 지금 제가 주말에만 타다 보니까 네. 4,000km 조금 넘는 걸로. 4,000km? 네. 요즘 네. 차박에 관심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뭐 전기차들도 인기도 상당히 많은데 네. 혹시 차박은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차박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 제가 스테틀 차박이라고 해서 네. 간단하게 당일로 네. 이제 낮에 가가지고 저녁에 오는 그런 차박은 간단하게 해본 적은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차량 등급은 어떻게 되죠? 프레스티지 등급이고요. 프레스티지. 네네. 등급이 총 몇 개가 있는 거죠? 지금 총 두 가지가 있는데, 아래 등급인 익스클루시브, 그리고 위에 등급인 프레스티지 등급입니다. 그럼 차량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옵션 포함해서 5,900만 원으로 알고 있고요. 나라 지자체 보조금이랑 서울시 보조금을 받아서 1,260만 원 정도를 할인받았습니다. 그러면은 구매 가격은 한 4,600 정도? 네, 그 맞습니다. 정도? 프레스티지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부분보다 이 비전 루프를 선택할 수 있는 게 프레스티지 등급에서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네네. 그럼 외관상에서 이렇게 봤을 때 익스클루시브하고 프레스티지하고 약간 차이가 나는 부분은 뭐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휠에서 차이가 나는데요. 익스클루시브 같은 경우에는 19인치 휠을 기본으로 장착하고 있고, 그 프레스티지 등급은 20인치를 기본으로 장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하단 가니쉬 부분이 요 가니쉬 부분이 은색으로 되어 있는데, 익스클루시브 같은 경우에는 검은색이 기본으로 되어 있고 옵션을 추가해야만 은색으로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프레스티지에서는 기본이고. 네네네. 그럼 뭐 익스클루시브에서도 옵션을 추가하면은 은색으로 바뀌고 이렇게 업그레이드는 할 수 있다. 뭐 그런 거네요. 근데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 이 하단부에 LED로 방향등이 원래는 들어가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가 아니라 이 앞 자체에 내장돼 있어가지고 LED로 방향등을 하고 있습니다. 색상은 지금 이게 아틀라스 화이트 색깔. 아틀라스 화이트요? 네네. 흰색으로 굳이 하신 이유가? 저도 원래 메인 컬러인 골드매트 색상을 하고 싶었는데요. 관리가 좀 어렵다 보니까 화이트 색상이 더 예쁘더라고요. 이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는 지금 안 들어왔어요? 네, 제가 이제 그 반도체 이슈 때문에 그 반도체가 들어가는 옵션들을 빼다 보니까 디지털 사이드 미러도 불특이하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하고 싶었는데 안 하신 건가요? 원래는 그 후방 경고등이나 아니면 서라운드 뷰 이런 것 때문에 하고 싶었는데 그걸 선택하게 되면 점점 지연이 된다고 해서 차가 늦게 나오니까 네네네. 뭐 굳이 없어도 된다. 네, 빨리 그렇죠. 난 차 빨리 받고 싶다. 그럼요. 그래서 이렇게 받으신 거구나. 그러면 옵션을 추가한 거는 아까 비전 루프. 네, 그리고 실내 V2에 실내 V2에 네네. 그렇게 딱 두 가지를 추가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 4륜 구동인가요? 아니면 2륜 지금 구동인가요? 2륜 구동으로 2륜 구동으로 네. 선택을 하셨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직접 차주님과 같이 주행을 하면서 차에 대해서 장점하고 단점들, 그리고 주행감 이런 것들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차주분님과 같이 주행을 하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방감이 위에 보니까 개방감이 너무 좋아요. 틴팅을 이렇게 굉장히 좀 진하게 하신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국민 틴팅 퍼센트라고 해달라고 해서요. 지금 측후면은 다 15% 했고요. 전면만 35%로 한 상태입니다. 그래요? 오늘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15%인데도 굉장히 밖이 좀 밝게 보이네. 그쵸. 약간 조금 어항에 앉은 듯한 느낌이라 해야 되나?
너무 이렇게 막 화나니까 그쵸. 그런 느낌은 조금 드네요. 근데 위에를 열고 다니면은 조금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게 비전 루프가 이게 너무 시원하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이 자연광 때문에 네네네. 오히려 좀 더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네네. 어쨌든 뭐 개방감도 좋고 뭐 오늘 날씨 좋은데 네. 하늘도 잘 보이고 네. 굉장히 좋습니다. 그것 때문에 선택하신 것 같은데. 이게 가장 컸어요. 거의 100%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거 하나 보고 사셨구나. 네. 지금 실내가 네. 시트도 그렇고 밝은 그레이 같아요. 네네. 밝은 색상이 그레이. 좀 화사합니다. 네네, 맞습니다. 굉장히 이쁘네요. 깔끔하고, 그리고 전면부에 있는 이 디스플레이 패널 쪽도 보면은 네. 약간 밝은 회색 톤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하고도 시트하고도 굉장히 좀 잘 어울리고. 네, 약간 일체감을 네. 주려고 그 색깔을 그래서 선택한 요 색깔로 네네. 이렇게 선택을 하신 거구나. 네. 제가 시승을 하면서 검은색을 한번 시승을 해봤는데 확실히 검은색보다는 이렇게 밝은 그레이, 화이트 톤 요런 톤이 아이오닉 5에는 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다. 이 차량 선택하기 전에 네. 혹시 고민했었던 차 있었나요? 같은 플랫폼인 EV6를 좀 염두에 뒀었는데 EV6? 이제 이 차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뭐 디자인적인 부분도 있고 실내 공간적인 부분도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비전 루프 때문에 EV6는 이 비전 루프가 없나 보죠? EV6 같은 경우에는 썬루프가 들어가서 썬루프. 네, 되게 작게 열리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테슬라 모델 3 같은 네네. 경우도 개방감이 천정이 굉장히 좋잖아요. 네네. 테슬라는 혹시 고민을 안 해보셨나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뭐 가격적인 부분도 되게 매력있게 나왔지만 네. 차박에 있어서도 조금 불리한 부분도 있고 이 차양막을 따로 돈 주고 이제 설치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양막을 바로 칠 수 있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이 좀 공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테슬라보다는 아이오닉 5가 조금 더 좋았다고 생각을 해서 이걸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승차감 면에서도 테슬라보다는 이게 지금 내연기관차에 좀 더 가깝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세요? 테슬라보다는 아이오닉 5가 승차감 훨씬 좋죠. 그쵸. 네, 그거는 뭐 확실합니다. 네. 제가 다 차량들을 다 리뷰를 해봤는데 네. 아이오닉 5가 승차감 상당히 좋아요. 네. 네, SUV보다는 조금 더 좋고 승용차보다는 조금 못한 그 정도 포지션인 것 같아요. 뭐 사람마다 느끼는 차이가 조금은 있는데 맞아요. 거의 승용차하고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네. 이게 그 갭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을 정도로 세팅을 상당히 잘 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고속주행에 좀 들어가도 정속주행을 딱 치고 나갈 때도 네. 안정성도 조금 있고, 차가 수용차보다 살짝 높다고 해서 이 조금 불안감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전혀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그게 아마 이 배터리 자체가 네. 하부에 쫙 깔려가지고 무게중심이 밑으로 이제 가라앉아 있다 보니까 코너링도 물론 좋을 거고요. 저는 지금 동생차가 똑같이 저랑 똑같이 전기차인데 이제 니로 전기차를 타고 있어요. 니로? 예. 소위 말하는 가성비의 니로인데 네. 이제 니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조금 통통 튀는 승차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제 기존 그 내연기관차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네, EGMP 플랫폼 새로 적용됐다고 해서 이 부분을 좀 좋게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저는 이걸 선택했는데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주님께서 요 전에 다른 차를 운행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아니요, 이제 그 아버지 차나 네. 동생 차를 본 적은 있는데 이제 제 이름으로 된 첫 차입니다. 첫 차시구나. 네. 축하드립니다. 이게 첫 차를 최첨단의 이런 전기차를 그냥 딱 첫 차로 그냥. 그래도 운전은 네. 차는 없으셔도 계속 해오셨던 네네네. 것 같은데 내연기관 차를 운전하다가 네. 전기차를 운전했을 때 어떤 느낌적인 차이나 뭐 이런 것들 혹시 있던가요? 아이오닉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내연기관과 그 테슬라의 그 최첨단 느낌의 그 사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다른 점이 아무래도 가속감이죠. 최근에 회사에 이제 렌트카가 있어가지고 이제 외근 나갈 때 타봤는데 밟아도 나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전기차는 밟으면 밟은 대로 쭉쭉 나가다 보니까 이런 차이점이 있구나라는 부분을 조금 느꼈고요.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올해 34살입니다. 보험료는 지금 얼마나 나왔나요? 지금 제가 한 96만 원 정도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생각보다 많이 나오진 않았네. 네네. 100만 원 훌쩍 넘어갈 줄 알았는데. 그 블랙박스나 이런 네. 할인을 받다 보니까 조금 할인 받은 부분이 있고요. 유지비는 어느 정도로 들던가요? 이게 몇 개월 안 타셨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에 무료 충전 센터가 있어가지고 네. 회사에서 공짜 충전을 하게 됐고요. 네네. 제가 자비로 충전하는 건 한 15,000원 정도
아, 15,000원? 네. 아. 그리고 그 외에도 이 차를 사게 되면은 D 유니크 서비스라고 해서 네. 그 현대에서 선택할 수 있는 혜택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 부분에서 제가 이제 충전 카드 30만 원을 선택을 해가지고 네네. 30만 원 정도는 이제 공짜로 충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네, 거의 유지비가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은 차 나오고 지금 3개월 조금 넘으셨는데 15,000원 쓰신 거예요? 네. 정말 괜찮네. 직장에서 충전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네네. 그런 여건이 이렇게 있으시니까 그쵸. 그래도 이게 전기차를 운행하시는데 큰 불편함은 없으시겠다. 네네, 맞습니다. 그죠? 전기차 운행하시는 분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게 이게 충전하는 건데 네네. 그 부분이 좀 그래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자기 차 자랑, 장점. 첫 번째는 이제 V2L 기능이죠. V2L. 네. EGMP가 내세우고 있는 만큼 이제 편한 용도로 쓰고 있는데요. 이제 캠핑 가거나 이제 간단히 한강을 놀러 갔을 때도 사용할 수 있고 이제 내부에서 PC를 사용하거나 뭐 이럴 때도 사용할 수 있어서 그게 참 좋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전체가 이중 접합 유리로 되어 있어요. 네. 소음 차단이 많이 돼가지고 다른 차량보다 소음이 적다는 거 그 부분이 가장 좋았습니다. 풍조름 같은 경우나 뭐 이런 부분들 주행을 하시면서 네네. 크게 느끼지는 못하셨겠네요. 네, 지금 보통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일반적인 주행에서는 거의 느껴지지 않고요. 이제 고속 주행을 하더라도 거의 느껴지는 게 이제 하부에서 올라오는 소리인데 이 부분도 많이 보강을 해가지고 적절하게 올라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보다는 저는 적다고 생각을 하는데 테슬라하고 비교하는데 테슬라보다는 적죠. 확실히 적죠. 승차감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네, 맞아요. 아이오닉이 훨씬 더 좋다 보니까 테슬라에 비교를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저 V2L 얘기하셨는데 네네네. 한번 해보시니까 네. 직접 쓰시면서 저거 진짜 편하겠어? 아니면은 저거 하면은 배터리 좀 많이 다는 거 아니야? 전기차를 많이 안 알아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쉽게 그렇게 딱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어떠세요? 실제로 사용해 보면은 내부에도 제가 지금 옵션으로 추가했기 때문에 그냥 콘센트만 꽂으면은 바로 사용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좀 편했고요. 저희가 생각했던 그 고용량의 냉장고나 이런 부분도 실험하는 거 많이 봤는데 이상 없이 다 되는 거 보니까 용량의 문제나 이런 출력의 문제는 별로 없던 것 같고요. 제가 V2L 켜면서 이제 밤새 조금 있어 본 적이 가끔 있는데 그럴 때도 그 전체 배터리 용량에서 뭐 1, 2% 정도밖에 안 빠지는 부분 거 보면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전기 걱정은 크게 하지 않고 사용해도 충분하다. 네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저는 이제 여기서 시트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그 아이오닉에서 가장 내세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일렉션 시트거든요. 네. 그 하단부 보시면은 그 종아리 받침대가 있어요. 네네. 이 부분이 일렉션 시트처럼 같이 종아리를 받쳐주면서 눕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충전하거나 아니면 잠깐 뭐 피크닉을 갔을 때 따로 의자를 피지 않더라도 이제 좀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는 거죠. 이게 완전히 비행기 좌석처럼 네네. 이렇게 싹 리클라이닝이 쫙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 옵션이 들어가 있는 거죠? 네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모델 3랑 조금 비교했지만 비슷한 가격대라서 네네네. 공간감 면에서 EV6만 보다도 좀 더 전고가 높고 그리고 실제로 보더라도 여기 아래가 뚫려 있다 보니까 네, 맞아요. 여기가 공간감 있는 부분이 제일 컸죠. 신장이 어떻게 되시죠? 저는 181입니다. 181이요. 네. 181이시면은 다 누워 보신 적 있으시겠죠? 네네네. 어때요? 앞좌석을 좀 최대한 앞으로 밀고요. 네. 중간에 이제 공기를 메꾸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메꿔서 매트를 사용해 봤는데 저는 이제 부족함 없이 잘 사용했고요. 이렇게 발은 안 닿던 거예요? 네네네. 이제 딱 맞거나 아니면 좀 더 이제 위로 올리면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실례지만 아직 뭐 결혼 안 하신 것 같고. 네, 그죠? 맞습니다. 혹시 만나시는 분은 없습니다. 없나요?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재밌는 질문도 좀 이렇게 할 텐데. 이제 완벽하잖아. 차도 딱 이렇게 딱 있고 직장도 뭐 강남에 딱 다니고 있고 여자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그 말을 이제 추석 때도 들었죠. 그죠? 전기 커피 포트나 전기 냄비 같은 거 가져가서 라면 한번 딱 끓여주면은 그냥 차에서 라면 먹고 갈래? 이게 딱 되는데. 차에서 라면만 먹을 수는 없죠. 그 다음 또 장점 또 뭐 있을까요?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무료 충전소가 근처에 있다 보니까 운행하는 데 있어서 4,000km를 탔는데 지금 15,000원이 들어갔다는 경제적인 부분 이게 가장 좀 컸고요. 전기차 아시다시피 이제 갈 게 와이퍼랑 워셔액이랑
뭐 타이어 정도밖에 타이어. 없다. 네, 그렇죠. 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거든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뭐 엔진 오일이나 미션 오일 갈지 않는 그런 비용을 아껴서 차를 타다 보면은 경제성에 있어서는 좀 우월하지 않나. 전기차에 대한 어떤 그런 네네. 장점인 거고. 네. 아이오닉 5의 또 다른 장점. 저는 약간 이렇게 각진 디자인을 되게 좋아하는데 네. 요새 차들 보면은 네네. 다시 동글동글하게 가거나 아니면 쫙 찢어지거나 그렇게 되잖아요. 네네. 저는 이 포니 디자인을 승계받은 이 아이오닉 디자인이 되게 마음에 들었었고요. 자, 그러면은 장점들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네네. 아무래도 단점은 그렇게 많이 안 나올 것 같은 좀 실망스러운데 그래도 좀 단점도 있겠죠?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요? 한번 되게 기대해보고 한번 기대하셔도 들어볼게요. 되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똑같이 EGMP로 만들었는데 이제 EV6랑 비교가 안 될 수가 없잖아요. 보스 오디오가 기본 프레스티지에 들어가 있게 되는데요. 네네. 지금 EV6에 들어가는 메리디앙 스피커랑은 다르게 스피커가 조금 개수가 적고 공간감이나 사운드감도 조금 둔탁한 부분이 있어서 스피커에? 네네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안 좋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트렁크 실제로 아래 들어보면 이제 원래 스페어 타이어가 있는 자리에 보스 우퍼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 우퍼 자리가 너무 애매해요. 그 정가운데 이제 딱 존재하다 보니까 그 아래쪽에다 짐을 둬야 되는데 둬도 기억이 안 나는 거죠. 들면 바로 보여야 되는데. 네네. 앞에 프렁크도 있잖아요. 네, 프렁크 공간은 좀 어떤가요? 프렁크 공간은 제가 이제 4륜이 아니라서 공간은 생각보다는 만족스러워요. 어쨌든 엑스트라 스페이스니까 있으면은 감사한 거죠, 사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 단점으로는 리어 스포일러. 저게 현대에서는 비 오면은 자동으로 이제 물이 공기 역학적으로 씻겨 내려간다. 그래서 그렇죠. 그렇게 얘기했죠. 네, 후면 와이퍼를 그래서 안 달아준 건데 네. 이게 지금 말이 많아요. 저희가 지금 이게 다 잘못됐다. 물이 안 내려간다는 거죠? 네, 비가 좀 올해 많이 왔었잖아요. 부천시에는 뒤가 거의 안 보여요. 열선을 켜고 가야 겨우 보이거나. 저도 지금 발수 코팅을 했는데 발수 코팅을 해도 잘 안 보이니까 뒤에 불빛 정도로만 인식하고 가는 거죠. 주행할 때 어떤 공기의 흐름으로 물을 제대로 못 내린다 뭐 이렇게 그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어느 차나 가지고 있는 이제 초기 불량, 초기 그 마감 이슈들이 이 차에도 여전히 존재하긴 해요. 그래요? 네. 그 하단 가니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첨된 게 없는데 몇몇 분들은 이제 그 우글우글하게 약간 울어서 보이는. 네, 이렇게 울어요. 그래서 공업소를 들어가도 지금 개선된 제품이 아직 안 나왔다. 이제 조금 기다려 달라라고 하는 상황이고 창문 쪽에 이제 검은색으로 이제 테두리가 있거든요. 네네. 그 부분도 조금씩 까지는 이슈가 좀 있었어요. 무장품질도 뭐 일정치가 많이 좋아졌지만 뭐 클리어층이 조금 튀어나온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조금 파인다든지 그런 부분도 간혹 보여서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 단점이죠. 그러면 차주님께서는 어때요? 좀 잘 뽑으신 것 같나요, 그래도? 저는 뽑기를 좀 잘한 편인 것 같긴 해요. 그래요? 네,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다 포함되진 않았어가지고. 축하드립니다. 역시 차는 잘 뽑아야 돼. 네. 이따가 속도 방지 턱 그걸 한번 넘어보면 아시겠지만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서 둔탁하게 넘거나 뒤에가 이제 턱 내려가는 그런 느낌을 좀 받게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단점이었어요. EV6에서는 조금 개선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아마 뭐 내연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고 전기차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만은 아마 아닐 거예요. 네네네. 근데 저는 승차감은 상당히 마음에 들어 했었거든요. 네네네. 전기차 중에서는 저는 승차감 상당히 마음에 들어 생각해요. 했었는데 속도를 적정하게 잘 넘으면 못 느끼는데 그 컨트롤 하기까지가 되게 오래 걸려서. 자, 그러면 또 다른 단점 또 있을까요? 갑자기 생각난 장점은 있어요. 장점? 다시 장점? 오케이. 회생제동이 총 4단계로 이어지거든요. 네. 맥스라고 하는 아이페달이랑 그리고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1단계로 하면은 기존의 내연기관 타시던 분들도 똑같은 주행질감을 느끼실 수 있을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3단에 오토로 두고 다녀요. 구름 저항에 대한 부분 그리고 발전에 대한 부분을 제가 입맛에 맞게 4단계로 나눠서 쓸 수 있다는 부분이 되게 장점인 것 같아요. 좋네요. 저도 혼자 다닐 때는 아이페달을 좀 쓰긴 하는데 누구를 태우거나 뒷자리에 사람을 태우면은 이제 그 부분이 조금 불편하게 느껴질 것 같아서 충전하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다 보면은 전기 닳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적으니까 그러실 수도 있겠다. 지금 다니시는 직장은
뭐 몇 년 되셨죠? 지금 이제 7년 차. 아, 7년 차? 직장 옮기시면 안 되겠다. 옮기는 즉시 차도 같이. 아, 그쵸. 다시 이제 또 단점 또 넘어가서, 단점 또 뭐가 있을까요? 단점 뭐가 있을까요? 없어, 이제. 많다면서 거짓말이야. 아까 적어온 게 다 없어져가지고. 차에 굉장히 어떤 만족감이 많으셔가지고 네, 또 저는- 거기에다가 또 차주님 명의로 첫 차다 보니까 그쵸. 애착이 좀. 애착도 더 많이 그죠. 가고 더 그 가득하다 부분이 보니까. 있어요. 모두가 지금 예약을 하면은 1년 넘게 기다려야 된다. 뭐 이런 네네네. 말들 많잖아요. 네네네. 이 차 별명이 안 나온 이기예요. 안 나오니? 안 나오니? 너무 안 나와서 아. 사전 예약을 한 사람도 옵션에 따라서 지금 차가 나오니 안 나오니 하니까 아. 실상을 보면은 렌트카나 리스 차량들은 잘 나오고 있고 그리고 택시 차량도 지금 다니고 있잖아요. 맞아요. 택시도 다니더라고요. 네네. 차주들 입장에서는 이제 좀 그런 부분이 불만인 거죠. 근데 뭐 렌트카라든지 택시 같은 경우에는 차주님들이 원하는 그런 옵션들이 좀 많이 빠진 네네. 약간 깡통 같은 그런 차들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나오는 건 아닐까요? 그쵸. 아무래도 옵션을 좀 포기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차주 입장에서는 이제 옵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나오냐라는 그 포인트에만 맞춰지다 보니까 네,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거죠. 내부 잡소리 같은 거는 좀 느껴지시나요? 잡소리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원래 차량 가격은 5,900만 원에 가까운 차량인데 네네네네. 내부가 플라스틱이나 이런 친환경으로 마감을 했다고 하지만 조금 이제 가격 대비에는 내장재가 품질이 조금 안 좋아서 좀 잡소리가 조금 나는 거는 사실이고요. 그 물건이라도 하나 잘못 놓으면 이제 굴러다니는 소리가 나거나 그런 부분이 좀 잡소리는 있긴 하죠. 조금 있다. 네. 근데 뭐 아까 단점에 얘기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렇게 귀에 거슬릴 정도의 잡소리는 아닌가 봐요. 네, 크게 신경 쓰이진 않아요. 시트가 아까 장점이라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네. 혹시 뭐 장거리 주행을 해보시건 할 때는 조금 뭐 불편함이나 제가 뭐 이런 것들은 어떤가요? 이 차를 뽑고 대구도 왔다 갔다 해봤는데요. 네네. 종아리 받침대가 종아리. 있잖아요. 네네네. 그 부분이 있다 보니까 현대차의 최신 기술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차에는. 그래서 HDA2가 지금 탑재되어 있는데 물론 테슬라만큼의 좋은 주행 구조가 아니지만 충분히 뭐 운전할 때 불편함이 없는 부분이라서 약 400m 앞 장거리 주행에서 불편함은 크게 못 느꼈어요. 그러면은 뭐 흔히들 얘기하는 반자율 주행 네, 사용해 보시니까 장거리 운전할 때는 상당히 편했다. 네, 네. 맞아요. 저도 현대차 리뷰를 좀 많이 해보지만 해보면 참 부러울 정도로 잘하는 거는 그거 맞죠. 네. 근데 그 차주들 사이에서 조금 이슈가 됐던 거는 아직까지 이제 기술이 많이 좋지는 않다 보니까 물론 테슬라에 대비했었지만 그 빗길 운행 때 차선을 잘 못 잡는 이슈가 있긴 해요. 운전 보조하는 시스템을 완전히 믿고 가면 안 되잖아요. 아니 뭐 비가 안 오더라도 네. 뭐 100% 믿을 수는 없죠. 그렇죠. 항상 이렇게 손을 잡고 가야 그럼요. 되는데 그거를 이제 너무 맹신하는 분들이 가끔 계셔서 그런 부분이 조금 그랬죠. 맞아요. 혹시 전기차 동호회나 네. 이런 카페 같은 경우도 이제 자주 이용하시나요? 네, 저는 활동을 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혹시 나는 괜찮은데 아이오닉 5가 이런 이슈가 조금 있더라. 혹시 제가 얘기한 거 말고 어떤 그런 부분들을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조립 마감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말들이 많았던 게 인수 거부를 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인수 거부할 정도로. 네, 근데 이제 가장 크게 이슈되는 건 아무래도 차가 안 나오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마음에 드는데도 차를 못 구하니까. 그래도 아직까지는 어떤 배터리 문제라든지 네. 기능성에 대한 문제 있잖아요. 네. 차에 대한 어떤 그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이슈들은 지금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는 뭐 그런 문제는 없네요. 네네,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완충했을 때 네네. 최대 주행 거리가 직접 운전해 보시니까 어느 정도 가는 것 같던가요? 공인 주행거리 같은 경우에는 제 거 기준으로 410km? 그 정도로 가는 걸 알고 있는데 실제로 운행해 보니까 510km 정도로 측정이 돼요. 이게 지금 1륜이잖아요. 네네, 1륜. 4륜 같은 경우는 카페나 네네. 그 다른 차주님들 얘기를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어떻던가요? 많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나요? 2륜하고 4륜하고? 4륜도 거의 차이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 근데 이제 바퀴의 차이가 좀 크죠. 이제 익스클루시브 등급인 이제 19인치 휠을 그렇죠? 장착하신 분들이 네네. 2륜 같은 경우에는 600km도 타신 분은 계시고요. 600km. 네. 이제 보통은 거의 이제 500km 그냥 훌쩍 넘기셔서 타시더라고요. 사실 아이오닉 5가 출시할 때 주행거리 때문에 저 이슈가 많았죠. 예, 그리고 사전 예약했던 사람들도 막 취소한 사람들도 그거에 뭐 아쉽다고 취소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도 생각보다는 꽤 간다. 네네. 예, 그 정도면은 그래도
꽤 가는 편이네요. 네. 제 동생이 전기차를 몰고 있잖아요. 네네. 원래 동생 차가 이전에 경차를 몰았었거든요. 네네네. 그 모닝을 탔었는데 편도 50km를 매일 출퇴근을 해요. 이제 전기차로 바꾸고 나서 5분의 1, 6분의 1 정도로 지금 줄었어요. 유류비에 네, 대비했을 유류비죠. 때? 아, 네, 유류비 유류비죠. 대비했을 때? 네네. 그리고 한 달에 6만 원 정도로 지금 출퇴근을 하고 있어서. 편도 50km면 왕복 100km인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만족스럽다고 동생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진짜 충전할 수 있는 인프라만 좀 더 잘 갖춰져 있고 네네. 본인이 차주가 직접 충전하기에 좋은 환경이면은 매일매일 운전하셔야 되는 분이면은 네네. 전기차가 답이에요. 그건 완전 전기차가 답이에요. 일단은 유류비도 굉장히 많이 아낄 수 있고 네네. 그 다음에 소모품비가 전기차가 그쵸. 아까 말씀하셨었잖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소모품비가 안 들어요. 뭐 엔진 그쵸. 오일이 뭐 들어가나. 그리고 브레이크 패드도 좀 늦게 달아요. 그렇죠. 회생제동을 많이 회생제동을 쓰다 또 많이 쓰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들은 전기차 장점으로 진짜 가장 크게 볼 수 있죠. 그렇죠. 차주님께서 생각하시는 아이오닉 5 네. 내 차 10점 만점에 점수를 준다면 몇 점 줄 수 있을까요? 저는 9점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9점. 네, 차 운행에서도 불편함이 없다 보니까 네. 모든 하나가 지금 눈에 띄어야 되는데 지금 네. 띄지 않는 거 보면 아직까지는 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네, 점수. 그러면 1점 뺀 건 뭐 때문에 뺐을까요? 제가 아직 겨울을 못 나봤잖아요. 전기차는 이제 추위가 그렇죠. 가장 직결적인 문제라서 그렇죠. 겨울을 한번 나보고 이제 점수를 더 줘야 되지 않을까. 뒷좌석은 네. 따로 리클라이닝을 지금 혹시 해놓으신 건가요? 근데 최대로 뒤로 눕혀놓은 상태. 최대로 눕혀놓은 거. 이게 각도가 엄청 많아요. 굉장히 편하죠. 네. 이게 직강에서부터 뒤에까지 한 3단계로 조절이 되더라고요. 되게 편하고 헤드룸도 되게 많이 남아가지고 지금 네. 뒷좌석 많이 편해? 엄청 편해요. 진짜. 뒷자리는 이렇게 누워서 가다시피 해가지고. 어때요? 뒷좌석의 공간감은? 앞으로 많이 당겨 놓으신 건가요 혹시? 아니야. 아니, 편하게. 편한 정도. 내구름도 되게 괜찮고 음. 진짜 저는 그때 제네시스 탔던 느낌처럼 지금 타고 있거든요. 공간감은 되게 좋다. 네. 승차감은 어땠어요 뒤에서? 승차감도 마찬가지고. 자, 그럼 뒷좌석에 10점 만점에 점수 준다면 몇 점? 저 지금 뒷좌석 10점입니다. 10점? 원래 점수 잘 줘. 자, 그러면은 아까 처음에 촬영하던 장소 가서 네. 가서 마무리해 짓도록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차주님과 같이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차에 내려서 잠깐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냉각수 이슈가 있었다, 뭐 네, 이런 네, 얘기를 맞습니다. 하셨어요? 네. 차주분님께서는 냉각수는 어떠신가요? 저는 괜찮은데 이제 다른 분들이 냉각수가 조금 줄어든 상황을 확인하고 이제 센터를 입고를 해서 냉각수를 보충하셨던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아이오닉 5를 구매하시고 지금 운행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신다면은 냉각수는 한번 확인을 하시는 게 네네, 맞습니다. 좋을 것 같네요. 끝으로 네. 아이오닉 5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께 네. 추천하는 차의 옵션, 뭐 이거는 꼭 넣으셨으면 좋겠다, 내가 이거의 만족도는 굉장히 크다, 뭐 이런 거 있으시면. 리뷰 내내 말씀드렸지만 비전 루프는 비전 꼭 루프? 넣었으면 좋겠고요. 시작과 끝이 비전 루프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밤눈이 조금 어두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지털 사이드 미러를 꼭 넣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단순히 그 카메라가 뒤에 있는 게 아니라 야간에서도 잘 보이고 주간에서도 잘 보이기 때문에 밤눈이 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잘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이렇게 리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아마 저기 아이오닉 5에서 궁금하신 분들이라든지 네네. 전기차를 좀 고민하시는 분들, 혹은 또 차주님들 또 많이 보실 거예요. 네네. 그래서 많이 그런 도움되고 좀 공감되는 얘기, 그런 얘기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에 조금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카이드라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